자, 안녕하십니까. 뉴스 체험의 오늘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뉴스 체험 이제 언론사를 만들고 나서 계속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뭐 채널 브리핑을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김환 씨하고 같이 하면서 채널 브리핑 말고 이제 뉴스 체험으로 뭐 횟수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마다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슈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뭐 꼭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환 씨 여기서 이제 처음인데 뭐 항상 몇 번을 했던 각오지만 다시 한번 또 각오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배운다는 정신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저 뉴스 체험에 그 김환 기자입니다. 정식 기자로 등록이 돼 있고요. 또 일부 취재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한 가지 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김환 기자한테도 얘기했지만 뭐냐 이제 성선동의 신도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잘못된 좀 이야기들이 많이 시장에 퍼져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네. 언제부터 취재를 했냐면 송선동의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현수막이 붙었는데 그날부터 취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장님도 뵙고 그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하고도 이제 주민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취재를 계속했고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조딱선이라고 하세요? 저도 뭐 들어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김환 기자도 한번 해보세요. 조딱선이. 조딱선이? 조딱선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 말인데 이제 북한 쪽에서 내려온 말이에요. 이제 헛소문을 잘 옮기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북한 말로 하면 내래고조 조딱선이구만 기래 이럴 때 쓰는 말이고 이게 이제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조딱선이라고 하는데 뭐 유튜브를 보면 정치판에 굉장히 조딱선이들이 많다라는 말들이 요새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레기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기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조딱선이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취재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 우리 생각을 얘기해야죠. 네, 그렇죠. 우리 생각을 섞을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럼 조직적인 조딱선이들 공주에도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포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작은 도시고 한 다리 건너 다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공주에서 굳이 그 사람들을 뭐 파헤쳐서 이렇게 막 보도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조딱선이들은 자제해야 되는 시대 아닌가. 요즘은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다들 알게 돼 있어요. 뭐 유튜브 들어가거나 네이버만 쳐봐도 이 반대되는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공격을 하면 누군가 해명을 하고 그 사실 근거들을 시민들이 또 알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서로 갈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조딱선이들을 보면 한 마디씩 해주세요. 저리 가라 이 조딱선이들. 저 팩트 체크 없이 그냥 옮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같이 기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런 조딱선이라는 좀 어감이 이상한 단어로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런 조딱선이들의 말에 선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송선동현 신도시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송선동현 신도시가 이제 요약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송선동현 지구에 2만 명 신도시 건설이 유치된다고 하는데요. 2022년에 착수해서 27년까지 뭐 일단 대략적으로는 이렇고 28만 평에 한 8천 가구가 넘게 들어가고요. 인구는 뭐 2만 명 가까이 유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이게 보도 자료나 아니면은 뭐 네네. 나온 자료로만 읽으면 굉장히 딱딱해요. 네. 이런 우리가 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언론사 이름이 뭡니까? 뉴스 채움이죠. 네, 뉴스를 우리는 해설로 채운다. 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설을 논리적으로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뭐 8,300가구다라고 네.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얼만큼이야? 뭐 얼마나 뭐 조그만 동네가 생기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주 시민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여기 현대 세템 3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3차가 굉장히 큰 단지 중에 하나죠. 그렇죠. 공주에서는 예. 큰 단지죠. 그렇죠. 예. 예. 현대 3차에 약 12배. 12배요. 예. 거기가 지금 9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동 이상 22층이나 뭐 그 정도가 90동 정도가 생길 수 있는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엄청 큰 규모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보통 큰 규모가 아니고 그것도 충남에서 공주시에 네. 예. 거의 대부분 얼마 전까지 세종에 이제 큰 단지들이 들어가고 네. 뭐 작은 단지들은 이제 뭐 공주에도 생기긴 생겼습니다. 월송에도 생기고 네. 계속 생겼는데 지금 이제 이 신도시는 월송 넘어서 네. 이제 세종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차 타고 뭐 한 5분이면 이제 가나요? 5분도 안 걸리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와서 고개 하나 넣으면 되니까 한 뭐 1, 2분 정도면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 네. 자, 우리가 이 이제 대략 아시겠죠. 현대 3차에 약 12배 이 정도가 되는 네. 단지가 생긴다. 이런 감이 오실 겁니다. 12배면 뭐 공주 여기 월송동에 있는 단지를 다 합쳐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현재 있는 단지들 다 합쳐도. 네, 아마 예, 뭐 그럴 것 사만, 같네요. 우남 뭐 예. 예, 뭐 거기 다 합쳐서 10개 단지 정도 되니까 12배니까 거기를 다 합친 정도의 규모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자, 저는 이 세종이 아니라 공주, 송선, 동현, 신도시를 네. 지금도 이제 물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이번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자, 왜 우리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공주가? 글쎄요. 첫 번째 이유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종으로 많이 갔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세종으로 왜 갔습니까? 크니까. 네, 크기도 하고 네. 크다는 거는 집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인구가 많으니까. 네. 예. 자, 인구가 많아지는 건 거기에 주거 지역이 많으니까 네. 집이 많으니까 인구가 많아진 겁니다. 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주에는 지금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주에 살던 젊은 친구들이 뭐 시골에 살거나 그랬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갔다고 그래요. 세종으로. 네. 자, 왜 갔느냐? 거기에 새 집이 생겼다 이겁니다. 새 집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네. 분양가로 분양을 받았으니까 적정한 가격에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간 겁니다. 또 넘어가면서 우리가 뭐 투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자꾸 뭐 이 투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프리미엄 받으려고 간 겁니다. 분명히 집값 오른다. 네. 집값 올리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이제 10여 년을 뭐 10년 정도를 산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종시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전 요새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몇 년 전에 세종시에 분양을 받아서 갔던 사람들이 네. 그 갭 투자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네. 그 갭 투자의 이익을 본 거예요. 본인이 보려고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럼 공주에 집을 또 매매를 해서 그 집을 팔고 나옵니다. 갭 투자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공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공주로 왔어? 그 친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회사가 공주에 있고 아니면 자영업을 하는 데는 공주에 가게가 있어. 근데 이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세종이 그렇게 살기 좋다라는 것도 약간의 그 오해 같은 거죠. 네. 그냥 공주가 아는 사람도 많고 공주가 더 좋은 겁니다. 공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 같은 사람이 혼자겠느냐? 혼자만일까요? 아니죠. 얼마 전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질 텐데 세종시의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 값이 이 고공행진을 하다가 꼭지점을 찍고 지금 아파트 값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외초에 공주로 오려고 했던 사람들은 공주로 못 오면 그 어쨌든 그거 갭 투자의 이익금을 놓치기는 싫거든요. 네. 뭐 일반 시민들이 똑같은 겁니다. 이건 투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익금 투자 포기하겠어요? 김한 기자 같으면? 저는 아직 그런 상황이 와보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그냥 매매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가 네. 판매를 함으로써 지금 이제 실거주를 몇 년 했으니까 네. 판매만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 뭐 2억 정도가 생긴다고 쳐요. 네. 그럼 그 2억의 이익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그렇죠. 포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면 그 2억에서 돈이 점점점 아파트 매매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매물을 빨리 던지죠. 던지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돈으로 적정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공주에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공주가 계속 그 이제 분양이 돼도 뭐 분양 나도 금방금방 차고 뭐 하는 이유들도 있고 뭐 그런 이유들하고 비슷한 거고 또 매매가 공주 교차로 보셨어요? 보시면 이런 게 많습니다. 23년 나 1월에 나갈 거니까 뭐 그때 입주할 사람 먼저 와서 계약하세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아파트 뭐 세종이 될 수도 있고 네. 공주에 어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뭐 덕평 지웰이나 뭐 그런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에 미리 분양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낼 때 내려면 지금 있는 집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실상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공주에 집이 없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공주에 집이 없는데 인구가 어떻게 늘어요? 그렇죠. 예. 그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 예전에 12만이 됐다. 네. 12만이 어떻게 됐느냐? 자, 세종이 오기 전에 12만 뭐 13만 그럴 때 네. 어떤 때였냐면 세종이 공주의 토지와 그걸 편입하기 전입니다. 아니면 편입하는 시기 그쯤. 그게 언제냐? 그리고 세종이 저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 자, 영상정보대에 있는 금암 그쪽 다 공주 땅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세종입니다. 자, 장기 지금 장군면이라고 부르는 곳 다 공주시였습니다. 그 중에 의당도 들어가 있죠. 네, 거기가 다 지금 세종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세종으로 편입이 됐죠. 네. 자, 그렇게 뺏기고 주거지역도 없는데 그리고 옆에 이제 점점 새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주에 살던 젊은 친구들도 아까 얘기했던 이유로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근데 공주에 출퇴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 공주에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세종에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공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 집으로 분양을 받아서 가면 빈집이 나오잖아요. 빈집은 거의 세종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봤을 때 공주에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 아파트, 현대 3차 아파트에 12배 정도의 단지가 생기면 네. 거기에 그게 미분양 날까요? 여기는 미분양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미분양은 없습니다. 공주에. 네. 아마 앞으로도 이제 세종에 세종이 이제 특별자치시니까 그 네. 주변에 뭐 행정 도시로서 주변 도시로서 또 위성 도시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이제 갔다 왔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공주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공주 사람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했는데 퇴근할 때 세종 사람이지. 예. 맞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헛고생했다. 네, 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공주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반갑게 얘기하고. 네, 반갑게 얘기하고 좋은 사람을 사귀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종 사람이에요. 네. 자, 공주에서 이제 공주에다 세금은 내겠죠. 장사를 공주에서 하니까. 네. 네, 이제 세종에 살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뭐 짧은 거리는 짧은 거리겠지만 길면 또 긴 거리입니다. 네, 세종 그러니까, 나름이긴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공주에 큰 대단히 뭐 좋은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보금자리를 옮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합니다. 그리고 이 송선동현 신도시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생기면 세종 공주 아파트 단지다라는 평가보다는 세종에 더 가까운 세종시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에 미분양이 나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넘어오면 솔직히 공주에서 세종의 대형마트나 그런 부분으로 뭐 장 보러 가는 분들도 있죠. 네, 네. 그런데 김한 씨 같은 경우에 네. 장 볼 때 세종으로 갑니까? 저는 공주에서 다 해요. 공주에서 합니다. 네. 저희 집도 세종에 한 달에 한 번 가요. 그리고 공주에서 거의 장을 봐요. 예. 그러면 인구 대비했을 때 공주의 인구가 늘어났어요. 공주 송선동현이랑 해서 공주 인구가 늘어났을 때 자, 공주에서 장을 보겠습니까? 세종으로 가서 장을 보겠습니까? 뭐 조금 갈리기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공주에서 보겠죠. 그렇죠. 거기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세종 뭐 대형마트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는 예, 가겠죠. 많이 가봐야 뭐 주에 한 번. 그렇죠. 네, 예. 주말이다. 나머지는 뭐 생필품을 산다든가 그럴 때는 출퇴근하면서 그렇죠. 세종 사람들도 공주로 출퇴근 많이 합니다. 물론 청주나 대전으로도 출퇴근을 많이 하지만 왜 그러냐면 교차로 되면 세종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사람 구해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세종의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주로 그리고 이번에 공주에 신도시 뭐 이건 별개로 기업 유치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몇 조 단위로 해서 네.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은 남산단에서 뭐 공사를 하고 있고 하지만 완벽하게 다 형성이 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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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선동현 같은 거주지가 있어야 주거지가 있어야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인력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다 완공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뭐 언제가 걸릴지 몰라도 그 주위는 점점 발전은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제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분분하게는 있어요. 보도 자료를 보면 뭐 거기다 뭐 컨벤션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네. 거기다 뭐 상권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전에 송선동현 신도시가 먼저 제대로 안착이 돼야 되고 네. 네. 이 규모가 얼마나 건지도 정확하게 가늠으로 네. 알아야 되지 않나 시민들이. 그렇죠. 자 이거 솔직히 김한 기자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비유를 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죠. 이 정도의 단지가 8,300가구가 얼만큼이야라고 봤을 때 공주에 뭐 아파트 단지 한 2개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오해다. 네네. 이거 이런 얘기를 그 조딱선이들이 자꾸 헛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큰일 날 사람들이요. 들었습니까? 조딱선이? 조딱선이 조심해야 된다. 네. 자꾸 그러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조딱선이 몇 명 때문에 이 그렇죠. 공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자꾸 이런 부분을 물론 거기에 현지인들이나 현재 사시는 분들의 뭐 종중 땅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뭐 거기에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수용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협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공주시에서도 또 충남개발에서 하는 건데 네. 충남개발에서도 이야기 제안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어요. 그리고 공주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지금 이제 공무원분들이랑 적극 나서서 이제 뭐 보상안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조딱서니들이 그거 뭐 조그만 단지 몇 개 들어오는데 그거 생긴다고 공주가 발전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딱서니는 이렇게 계산은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못하니까 조딱선이겠죠. 그렇겠죠. 네. 조딱서니들 아주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조딱서니들이. 계산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하게 만들고. 그런 조딱서니들이 문제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조딱서니라고 네, 조딱선이. 헛소문을 잘 옮기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뭐 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 굉장히 편하죠. 네네. 아이가 있는 집은. 근데 공주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 뭐냐? 중학교부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부터 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교외로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뭐 우성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일부러 보내는 뭐 저쪽 신기동 효포라든가 네. 그런 쪽에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시내 쪽 옥령동이나 그쪽 단지에 계신 분들이나 뭐 이제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뭐 중동 초등학교나 뭐 부속 초등학교나 뭐 이편항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아이들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학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고요. 네네. 예, 좀 약간 불편할 수 있고 그래도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원도심에서 원도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신관 같은 경우에도 뭐 우남이나 뭐 삼안이나 그쪽은 다 이제 신관 초등학교.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현대 4차나 현대 3차 이쪽은 다 신월. 그러니까 현대 3차까지는 뭐 여기 신관으로 가고 현대 4차, 5차 뭐 대하 이렇게 공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신월로 오고 월성도 네네. 신월로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어리니까 아이들 뭐 등하교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학교가 되면 아이들이 온통 원도심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봉황중학교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온통 다 원도심으로 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물론 요새 이제 버스비가 무료로 되기 때문에 부담은 없겠지만 4월부터 됐죠? 예, 부담은 없겠지만 그래도 네.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리 하나를 건너온다는 것도 또 불편한 일 아닙니까? 아침에 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네. 또. 근데 이제 신관이나 이쪽 어디에 뭐 신관이나 아니면은 월송이나 뭐 금흥이나 네네. 지금 송전 동현이나 이쪽에 이제 대단지들이 들어서고 계속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는 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겠지만은 이게 빨리 좀 중고등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또 하긴 해요. 그러고 보니까는 정말 중고등학교는 다 저쪽에 있네요. 네. 다리 건너서. 이게 출산의 문제. 야 이게 오늘 송선동에 출산의 조딱선이에서 출산까지 나갑니다. 자 출산의 문제로 넘어가면 네. 이런 교육 환경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주에서 거주를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꽤 해요. 세종으로 가고 싶다. 그 아이들이 공주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10여 년을 살았으니까 공주에 아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한 기자도 알고. 네. 예, 그러니까 공주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편하고 좋은데 근데 아이들 교육 문제나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교육 받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통학의 문제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따져 보면 단지 내 학교가 있는 세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공주시에서도 그렇고 네네. 뭐 공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는 꼭 챙겨줘야 된다. 지금 뭐 월송만 해도 중학교가 넘어온다고 얘기한 지가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게 뭐 지어진다 만다 음. 계속 그렇게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이제 원도심에 계신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원도심에 계신 일부 족딱서니들이 네. 학교가 이쪽으로 이전이 오면 원도심이 망한다. 왜 망하죠? 그러니까 족딱선이죠. 저 그런 분들을 족딱선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 망합니까 원도심이? 왜 망하죠? 예? 원도심은 원도심 상권이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아니 우리도 원도심 산성시장 잘 갑니다. 네, 예, 그렇죠. 밥도 먹으러 가고, 예, 또 재민천도 자주 가요. 뭐 여러 장도 가지 보러 예, 가고. 장도 보러 가고 재민천에 뭐 구경도 하러 가고 커피 마시러도 가고 네. 갑니다. 아 근데 학교가 없다고 망한다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딱선이. 네, 족딱선입니다. 족딱선이들 공주에도 있다. 분명히 여기다 댓글 답니다. 니네가 족딱선이다.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도 족딱선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뭐 상관은 없지만 서로 그냥 그러는 거죠, 뭐. 그렇죠.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주시가 망한다. 족딱선이. 자, 공주시의 롯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취재 본 얘기는 아니지만 네. 롯데 아울렛이 공주에 들어오고 롯데 호텔이 공주에 들어오면 공주 시장 상권 다 망한다. 근데 부여에 갔습니다. 네. 부여는 더 망해야지. 그렇죠. 벌써 부연- 살았으니까. 부여는 더 망해야죠. 네. 부여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그래요. 그런 족딱선이들이 문제입니다. 헛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선동하는 뭐라고요? 조딱선이. 예, 족딱선. 예. 자 발음하기도 굉장히 편한 단어죠. 그렇죠. 그런 족딱선이들 때문에 굉장히 공주가 힘들어진 겁니다. 인구가 빨리 늘어야 뭐 이제 12만을 보고 가는 건데 예. 12만이 되면 12만 훨씬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 자 공주에 뭐 말하려다 까먹었는데 12만 되면은 그 정도로 또 더 발전이 되고 더 발전이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헛소리 풍풍대는 이 조딱선이들 때문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공주가 아니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해야 되나? 예전에 할아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이제 뭐 취재거리가 있나 이 노인분들의 삶은 제가 이제 모르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제 공주의 가장 큰 발전이 뭘까요? 라고 했더니 네. 그분이 미나리깡 생긴 거랍니다. 아. 그분의 이 기억에는 자기의 가장 전성시대 때 가장 큰 공주시의 발전은 미나리깡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저기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니. 그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미나리깡 있으면 됐지. 왜 자꾸 아파트를 하고 왜 자꾸 학교를 옮겨대. 미나리깡 있으면 됐지. 자꾸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 자녀분들이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나리깡 말고 산성공원이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리고 무령왕릉도 됐고, 동상도 생겼고, 공주시가 친화 도시가 됐고, 여러 가지가 됐고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산성공원은 공산성 말씀하시는 거죠? 아, 산성공원이라고 안 되지? 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이름이 산성공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 듣기로도, 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학교를 나온 세대들까지는 자꾸 이제 제 위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산성공원 그래요. 공주 산성공원. 네. 이야, 근데 이 조딱선이 성서 신도시를 거쳐 이 산성공원까지 얘기가 나오네요. 자, 산성공원이라는 게 원래 공주 산성인 건데, 네네. 뭐 웅진 백제 산성,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일제 치하 상황에서 이 길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백제를 굉장히 그러니까 백제가 일본에 많은 문화를 전파한 나라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어찌 보면 백제인들한테는 아 일본은 우리한테 배우던 사람, 일본은 우리에게 많은 걸 배워갖고 우리가 많은 걸 전파시키고 많은 걸 도와줬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 정신을 없애고 깔아뭉개기 위해서 그래서 공원자를 뒤에 붙인 겁니다. 산성 공원이다. 여기는 공원이다. 여기는 싸우거나 지키는 곳이 아니다. 네네. 여기는 공원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다. 우리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우월해 보이면서 우리 백제인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야 여기가 무슨 성이야, 공원이야 여기는. 공원이노데스.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공산성이라고 해야죠. 우리. 그렇죠. 예, 네. 공산성. 아직도 제가 입에 잘 안 붙는데 몇 명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도 다니면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라도. 예. 자 날이 갈수록 점점 똑똑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잡벅여도 좋고. 계속 배워야죠. 우리. 그렇죠. 예. 예, 모질란 게 너무 많아요. 이 기자를 하다 보니까 김한 기자도 마찬가지고 기자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반인들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난 이게 이만큼 뉴스를 많이 보고 어른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기자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는 거. 이게 뭐예요? 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재하고 다니면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죠. 예. 그러니까 많이 예전보다는 뭐 지금 똑똑하다고 인정은 못하는 거죠. 예전보단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 예전보다 좋아졌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를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족닥선이들이 조딱선이. 예, 활개치고 있다. 네. 예, 그 족닥선이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이제 조딱선이를 보신 것 같으면은 저희한테 이거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라도 해도 돼요. 네. 네. 아니 뭐 분명 이 영상 밑에는 이제 너희들이 족닥선이다. 네. 예. 뭐 선동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까지 네. 알아왔던 사실 근거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 그렇죠. 예, 그리고 추측, 네. 뭐 추측 예측 그리고 그 논리를 얘기를 한 거고 현재 실제 있는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요 중요하죠. 현대 3차의 12배 8,300가구 네. 요 부분이 가장 이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보다 이제 가구 수가 좀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인구도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아니 네. 이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가 주공 이제 뭐 LH니까 네네. 그 충남개발에서 만들어서 아파트를 잘 지어 놓으면 그 주변에 상가들도 들어오겠지만 그 주변에 민간 개발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주거 단지로서의 세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교두보나 거점이 발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장군으로 가는 길 사이에도 네. 예, 공주가 이어지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더 가까워지는 거네요. 현대 3차의 12배 현재로서 발표된 네. 건 12배면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얼만큼 큰 단지가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제가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니 8,300가구, 8,300가구 뭐 2만 평 맨날 그러는데 안 와닿아요 마음에.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8만 평. 예. 네. 28만 평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100평, 200평 보던 사람이 네. 28만 평 가늠이 옵니까? 못하죠. 예.
상상으로도 못 그려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그렇게 수치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 3차에 12배다 그러면 90동 정도, 야 22층짜리 90동 정도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진짜? 와 엄청 크게 생기는구나. 그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그리고 공주에 아파트 단지가 LH에서 90동을 만든다. 지금까지 공주 역사 중에 예. 20단지 아니 90동 생긴 거 봤습니까? 아파트 한꺼번에? 못 봤죠. 네, 못 봤죠. 네. 제가 태어나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생기면 9동, 10동, 12동, 6동, 4동 막 그랬거든요. 예. 근데 90동이 생긴다니. 90동이 생긴다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이 유치한 건 공주에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22층으로 따졌을 때 90동 정도 되는 네. 겁니다. 자, 이게 엄청 큰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시민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90동이 생기는 거. 90동이라고 해도 22층짜리 90동이 생기면 면적이 얼만큼 들어가 있습니까? 90동이라고 해도 가늠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근데 현대 3차가 지금 9동이에요. 네. 현대 3차 9동이니까 그 옆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현대 3차, 현대 5차, 현대 4차, 대하 그리고 그 옆에 이제 I2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건너와서 지금 뭐 흥화, 네. 뭐 그 덕평 지웰 다 합쳐도 안 됩니다. 다 합치면 10개 단지 정도 되니까 그래도 조금 모질랄 거예요. 층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지가 조성이 된다. 그 정도면은 그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LH에서 따오는 그 이제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는 뭐 분양가도 굉장히 좋을 테고요. 조건이. 자, 괜찮죠. 대래 세종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거기에서 갭 투자를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이 넘어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제가 물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 이 영상을 부동산 전문가분이 보신다면 그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사안이고요. 네, 자, 저는 뭐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저는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근수 TV의 그 저희가 뉴스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뭐 뉴스 기자니까 네네. 뭐 이런 이야기나 이제 취재했던 또 알고 있는 내용들 뭐 이야기를 했고요. 자, 오늘 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조딱선이 조심하자. 그리고 송선동현 신도시 현대 3차의 약 12배 정도 규모가 된다. 그리고 세종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공주의 기업 유치가 지금 활발히 되고 있고 앞으로 네네. 이제 기업들이 안정화되고 하려면 주거 지역이 생겨야 청년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주시에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데도 큰 기여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공주의 재정 자립도는 올라간다. 정말 좋은 일이네요. 예, 좋은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반대되는 의견이시라도 있으시면은 마음껏 해주시고 혹시라도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뭐 댓글 칸에 오셔서 조딱서니 짓을 하려고 한다. 저희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딱서니 짓은 하면 안 된다. 조딱서니는 혼자 하세요. 저기 방에서 혼자 벽 쳐다보고 벽 쳐다보고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울 보고도 할 거예요 아마 연습하려고. 그렇죠. 네. 혼자 떠들고 다니시면 되죠 뭐. 네. 많은 조딱서니 이게 조딱서니는 조딱서니를 배출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조딱서니는 조딱서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딱서니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렇죠. 공부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럼 저희가 공부를 해서 알려드려도 되고 아니면은 또 저희가 뭐 틀린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면 저희가 뭐 일주일에 2번씩 또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바로 잡아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겠어요. 네. 저도. 자, 뭐 이번 주말에 네. 뭐 또 이 녹화할 계획이 뭐 해야죠. 네. 자, 네, 이번 계속 주말에 해야죠. 또 녹화를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오근수 TV의 오근수. 김환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뉴스체움 보도사에서 뉴스체움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 얘기 하나 했네.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요. 네. 싫어요 누르는 사람도 있어. 알림 설정까지. 집착이래.